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원래 저는 물리치료사였지만 직장에 있는 것이 제 성향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남몰래 조용히 직장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28살에 35살 이전에 조기 은퇴할 거야 라고 친구에게 말했었고 30살에 직장을 나와 나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탈출을 준비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 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버는 것.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요. 7, 8년 전 제가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했었어요. 원장님은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온 거라 하셨고 면허 취득, 시민권을 얻기 위한 과정과 작은 집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자리를 잡으며 성공하게 되었고 지하에는 아이들 놀이터와 영화관, 밖에는 농구장과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죠. 캠핑카도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좋아 보였지만 조금 부러웠지만 지금까지 가슴 깊이 남아있는 기억은 그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죠. 원장님과 사모님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퇴근 후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그 장면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양재에서 일할 때 치료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익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근데 치료를 하며 대화를 하는 도중에 혹시 유튜브 하세요? 라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이 계속 흘렀어요. 아니 내가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유튜브에서 얼굴을 공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지? 멘붕이 온 겁니다. 그때 마침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유튜버랑 목소리가 똑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랑 잠자기 전에 1시간 넘게 대화를 꼭 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미국 실습생 시절에 봤었던 원장님과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있다라는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대화가 있었다는 것.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물론 돈이라는 물질도 한몫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시절에도 대화는 존재했을 것이고 그 대화가 열심히 살아갈 버팀목이 되었겠죠.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로 통해요. 가족들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의 유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이 생각보다 감사 표현에 서툰 사람이 많아요. 특히 매일 보는 가족에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옛날부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고마워, 땡큐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죠. 아주 작은 일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휴지를 건네주거나 문을 열어줄 때 리모컨을 가져다 줄 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표현은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는 합리화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정신승리도 있습니다. 대화는 뭘까요? 대화는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오고 가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보통 대화가 끊어지는 이유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무반응이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정신승리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으로 예를 들어보죠.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인터넷이나 인스타로 검색하지 않고 네이버 지도를 켠 다음 그냥 필로 고릅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배고프면 보이는 곳에 들어가요. 그렇게 맛집을 발견하면 뭔가 짜릿하거든요. 당연히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운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이때 저는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좋아, 저녁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불평을 반복하는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결국 침묵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유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자신의 잣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끝은 역시나 침묵이거나 도망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대화는 단절되겠죠. 여기서 제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것.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까지 월세로 살고 있는 이유와 굳이 없어도 될 사무실을 구해서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기겁을 하거나 저를 금융지식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과 대화라는 주제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채널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와 자신만의 사업,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경매 투자를 한 목적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개인적인 사업을 했었던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돈도 적당히 벌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과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촬영하게 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있다.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다. 대화하는 방법은 노력으로 습득이 가능하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감사 표현, 긍정적인 정신승리, 이유 물어보기. 저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려 해요. 저는 이게 대화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못 지킬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의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10번 중에 한두 번은 대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고 나중에는 10번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오늘 말한 것들은 예전에 블로그로 썼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 촬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블로그를 통해 나누고 있고요. 메신저 사업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직장탈출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